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보다 8%가량 증액된 728조 원인데요. 그동안의 긴축 재정에서 탈피를 해서 확장 재정을 통한 인공지능과 AI 등 앞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으로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구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액수를 보니까 728조 원 책정이 됐는데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그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주된 특징이 있을 텐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의 의미는 경제사회의 현실 그리고 재정 현실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사회 여건, 재정 여건을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도 녹록치 않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녹록치 않는 상황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보면 경기 문제도 있고요. 불확실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산업 경쟁력, 저출생, 탄소 중립, 양극화, 지역 소멸, 구조적인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 살림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지난 한 3년간 경기도 둔화되고 감세 정책을 해서 한 100조 원 정도 지금 세수에 지금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수 구멍을 메꾸는 과정에서 기금에 있는 여유 자금을 사용하다 보니 적자성 채무가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올라가 있어 채무 질 또한 지금 나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금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예. 대전환을 이뤄내야 될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고 재정도 예외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하고 관련해서 저희 키워드는 지금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마중물, 두 번째는 성과, 세 번째는 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진심이요? 진심,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정 총량 측면에서 보면은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성장이 돼서 세입이 늘도록 해야 되겠다. 세입이 늘어서 재정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식으로 경제와 재정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예. 두 번째는 개별 사업별 측면에서 보면은 늘릴 사업은 확실하게 늘리고 줄일 사업은 확실하게 줄이거나 폐지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진심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산안을 갈피마다 진심을 녹여냈다. 그리고 특히 AI와 R&D 투자를 확대를 해서 초혁신 경제를 만드는 일, 지방을 우대하는 일, 그리고 역대 최대로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 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 이런 거에 재정 당국과 국민들의 진심이 진하게 배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혁신 경제를 한편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게 이번 예산의 두 가지 목표이자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세 가지 키워드 마중물, 성과, 진심 짚어주셨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정부가 이제 긴축재정 기조를 내려놓고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가 걱정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율이 50%를 넘었잖아요. 향후 재정 건전성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 본연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과세 체계를 정상화한 측면이 있고요. 유례 없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26년도 예산안에 국가 채무 GDP 대비 비율이 50%를 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저희가 지금 양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대외 신인도나 국제시장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저희가 대외 신인도와 국제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단년도 예산 운영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게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경제
성장을 높이고 경제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위에도 별도로 그래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거고요. 비과세, 감면, 정비와 같은 세입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서 언급해 주셨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27조 원 규모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체질 개선을 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할 일을 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 구조 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사상 유례 없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저희가 지출 구조 조정을 했는데요. 먼저 규모 면에서 보면은 네. 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대 초반 정도 지출 구조 조정을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27조 원을 지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출 구조를 한 거는 AI 전환이나 아니면 신산업 혁신 이런 부분에 재투자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주로 기존 있는 사업을 그대로 두고 예산 액수를 줄이는 작업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액수하고 관계없이 국민은 세금을 쓰는 일인데 허투루 쓸 수 없다. 그래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를 했고요. 그 폐지한 사업 수가 한 1,300개 정도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과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 위주로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쓰는 뭐 행사성 경비, 홍보하는 경비, 아니면 행정하는 경비 이런 경비들도 과감하게 저희가 뭐 다 축소를 줄이셨군요.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예산 과정이라는 게 결국에 보면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국민들 의견을 여러 가지로 수렴을 했습니다. 예. 그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출 구조 조정하는 데 반영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확정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네. 큰 액수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재정 마련하실 예정이세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불안정한 이렇게 통상 환경이라는 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 상대방과 어떻게 경제 협력을 추구해 나갈지 그리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의 내재적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미 관세 협상하고 관련된 3,500억 불 이러한 재원을 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 재정으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같은 공적인 기관에 출자나 출연을 하고요. 그 돈을 받아서 공적인 국책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 돈을 가지고 대미 투자에 나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보증이나 출자와 같은 그런 뭐 지원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번에 저희가 뭐 한미 이렇게 협의하고 관련돼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분야가 조선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도 한미 간에 이런 식으로 기술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한미 기술 협력 센터도 새로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 중소조선사에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소조선사가 함정, MRO와 관련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할 생각이고요. 물론 관세로 인해서 기회가 되는 기업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기업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바우처를 만들어서 관세가 되면은 내가 무슨 피해를 보는지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물류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 사업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 뭐 지방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됐고 국가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려면 네. 지방 대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일환으로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언급되고 있는데 네. 뭐 이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와 어떤 구체적 추진 방향이 있을 거예요. 좀 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산업이 삽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산업이 살아야 지역 소멸을 넘어서 국가 균형 발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한 9천억 원 정도를 이게 투입을 해서요.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 예시를 몇 개 들자면은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지정이 되면은 한 해에 한 400억 원씩 해서 5년간 지원을 받으면 2천억 수준으로 연구 중심 대학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AI 거점 대학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거점 국립대학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거점 국립대학이 반드시 지역 산업과 연계가 돼서 투입한 자금이 쓰여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거점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학부, 대학원,
그 지역에 있는 연구소가 협업을 해서 지역산업과 연계가 되겠다. 다 같이 하는 요게 뭐 두 번째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그 지역에는 거점 국립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국립대학도 있고 사립대학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뤄서 학점 공유도 하고 연구시설 과정을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모시고 새 정부 예산안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